자,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 사는 재미를 더하는 개그맨, 네. 소통 트레이너 오종철, 그리고 욕 테라피스트 이영석이 진행하고 있는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자, 172회 토미 마스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저기 저번 주에 부동산 욕으로 이렇게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오늘도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근데 좀 재미없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서 저번에 왔던 애들 못 오게 했어요. 리액션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새로 싹 갈았어요. 여러분들 오늘 만약에 이 얘기 듣고서 안 웃으신다, 그럼 다음부터 입장 중지시키겠습니다. 금지시키겠습니다. 웃기면 손도 자, 오늘 부동산 욕을 제가 2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욕은요. 자, 우리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라고 있거든요. 1년에 한 번 내는데 부동산이 아주 많으신 분들만 내는 거예요. 자, 종합부동산세로 폭탄 맞을 놈들! 폭탄 맞아요, 폭탄. 종합부동산세 엄청 많이 내세요. 해폭탄. 핵폭탄. 기분 안 좋던데. 네. 또 두 두 번째.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6억 이상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만 내는 세금이에요. 1년에 한 번. 이렇게 꼭 다들 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제 2개의 욕인데요. 마지막 욕입니다. 자, 네가 사는 집 앞에 지하철역이나 뚫려라. 다음 내리실 곳은 우리 집입니다. 똥똥똥. 다들 너무 좋아하시네요. 이겁니다, 바로. 야, 좋아. 오늘 좋았어. 네. 오늘 반응 어땠어요? 반응 좋았어요. 저번 주는 다 못 알아들으시고. 그러니까. 써주세요. 오늘 그리고 Q&A를 제가 뭐 가져왔습니다. 혹시나 또 할 말을 다 못하고 가면 안 되니까. 이거대로 질문해달라고. 아니 뭐 참조를 하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오케이. 이거는 굉장히 이거 무슨 뉴스에 나온 것처럼. 야 이거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아니 약간 뭐가 아쉬우셨어요? 지난번에. 아, 지난번에는 너무나 우리 경매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요. 제 전공인 그 리모델링과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못 드려서 오늘은 좀 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Q&A도 준비해왔습니다. 원래 여기가 대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오셨으니까 꿀팁도 좀 드리고 그러려고. 자, 그럼 트렌드가 왜 부동산 투자에서 중요한 겁니까? 네, 여러분 그 유행과 트렌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유행은 어떤 거예요? 어떤 뭐 거대한 어떤 유행의 기운이 있으면 그걸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트렌드는 어떤 거예요? 트렌드는 외로운 누군가가 혼자 스스로 그냥 처음부터 첫 발을 내딛는 게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가 부동산을 나도 저렇게 잘하고 싶다. 나도 이렇게 좀 싸게 사가지고 고점에 팔 수 있는 그런 거 투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게 트렌드를 알면 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업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면 옛날에 이제 저희가 그 직장에 입사를 이제 할 때 면접을 보면 항상 그 경력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자네는 왜 이렇게 이직을 많이 했나 이렇게 회사를 옮겨 다녀 가지고는 성실성이 없어. 우리 회사에는 부적격하네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항상 진득하게 뭐 한 진짜 그 회사에 진짜 막 20년, 10년 이렇게 다녀야지만 성실한 거고 막 못 그만두게 하고 그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현재 얼만큼 이게 직업이 이제 진화하고 있냐면 지금은 어디서 일하건 상관이 없는 그런 직업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됐냐면 디지털 기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돈도 모아야 되고 뭐 여러분들 집도 사고 싶고 다 이렇게 사고 싶은 게 많으신데 그건 이제 물질이잖아요. 물질을 우리가 이제 쌓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면 이제부터는 디지털 기반을 또 쌓는 거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IT를 기반으로 뭔가 사업을 하시고 온라인을 통해서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신다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꼭 서울에 안 사셔도 상관이 없잖아요. 사실 어떤 내가 취업
취업이나 한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한 도시에 죽을 때까지 산다는 거는 너무나 무의미하지 않나요? 그리고 내가 이제 어딜 가고 싶어도 아이 때문에 못 가고, 아이 학교 때문에 못 가고, 학교 때문에 내가 계속 이 도시에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기회를 놓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는 조금 늦긴 했는데, 외국은 벌써 어디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 구축이 되고 있어요. 예. 근데 특히나 생활비가 비싼 일본 같은데 도쿄에서 사는 것보다는 내가 어디 태국이나 뭐 필리핀 같은 데서 살면서도 내가 IT만 돼서 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생활비가.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somewhere 어디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서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오조철님도 이렇게 강의 커뮤니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강의는 강사들이 와가지고 하는 거니까 본인이 외국으로 나가셔도 뭐 카톡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지금 실천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오조철 씨가. 그래서 트렌드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상가나 점포 그리고 오피스 빌딩의 어떤 그 회사의 모습들이 이 온라인 비즈니스 때문에 많이 변해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가를 배울 때 1층 점포는 뭐 완전히 꿀이다. 1층 점포는 무조건 권리금을 주고라도 사야 된다라는 개념을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요즘 생필품, 쌀이나 뭐 생수 같은 거 여러분 어떻게 구매하고 계세요? 온라인으로 구매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직접 가서 내가 구매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내가 먹고자 하는 구매 목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미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왔고, 온라인은 이미 PC에서 스마트폰으로 또 이제 쇼핑이 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전에 그 마트 안에서 물건 하나를 팔아서 기업이 이득을 취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걸로도 적자가 생길 수 있는 기업의 구조가 됐어요, 한국에서.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 임대료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예, 엄청난 큰 상권에서는요, 역세권의 큰 상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안테나숍으로 그거를 이제 거의 쇼잉의 개념, 그냥 우리 비즈니스 이런 거 해라고 이제 쇼잉의 개념으로 하고, 거의 이제 그 뭐 원스톱으로 해서 거기서 영화도 보고 그다음에 쇼핑도 하고 뭐 밥도 먹고 그 한 군데 이제 사람을 가둬가지고 그렇게 쇼핑을 하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물건 하나를 마트에서 진짜 생수 하나 팔아가지고 그 마트를 유지를 못할 정도로 지금 이제 물건이 너무 풍부하고 유통이 진짜 너무나 발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가는 정말 내 인생을 뭐 담보로 은퇴를 완전히 보장을 해줄 거야 라는 생각도 이제는 이렇게 트렌드를 같이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 상권은 계속 가지만 조금 떨어지는 상권은 이 온라인 비즈니스 때문에 조금은 이제 죽을 수도 있다. 예, 그래서 가는 곳은 가고 또 죽는 곳은 죽고, 이렇게 이제 상권의 양극화도 이제 한국에서 생길 수 있다. 박수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그 1층에 임대료 높은 곳들은 옛날에 은행이나 핸드폰 가게 또는 빵집이 전부 다 커버를 해줬는데, 요즘에 건물마다 임대문이라고 다 써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우리가 온라인 거래를 하면서 은행들이 없어지고, 또는 은행들이 전부 다 2층을 올라갔잖아요.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또한 옛날에 약국들이 그 비싼 임대료를 커버해 줬는데, 요즘 약국이 막 4층에 있고 안 보이는 곳에 있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토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동산은 우리가 꾸준히 관심 갖고 체크하지 않으면 그 시대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재밌는 얘기가, 저희 아이가 이제 한글을 깨우치면서 이제 얼마 전에 아빠 도대체 임대가 뭐 하는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랬더니 건물마다 다 붙어 있어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마다 보면 간판처럼 다 붙어 있잖아요. 임대. 그래서 저기 뭐 하는 데인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던 게 있는데, 그만큼 요즘 건물마다 공실인 곳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게, 그게 뭐 어떤 산업의 변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얘기하신 트렌드의 변화에서 우리가 그런 이유를 찾아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국내 불황도 있고 해서 그럴 때는 이제 대형 오피스 시장은 굉장히 좀 공실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중소형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10명에서 50명 정도의 직원의 중소형 사무실은 오히려 또 그런 임대는 또 인기가 있고. 왜냐면 또 신규로 또 스타트업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나 분들이 또 요즘 그 정도 청년
자녀분들의 그러니까요. 어떤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분들이 직장을 꼭 안 가고 어머니 저 사업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신에 자본금은 들지 않아요. 제 아이디어만으로 어디 기업에 스폰을 받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직장을 옛날에 구할 때 여기 사대보험 되나요? 라고 많이 이제 물어보고 여기 이제 뭐 계속 이렇게 다닐 것처럼 이렇게 해야지만 뭐 그 기준 자체가 정규직을 굉장히 많이 원했잖아요. 네, 정규직. 근데 오히려 이제 정말 그 생각이 미래적으로 튄 친구들은 저는 정규직 싫어요. 저는 딱 단기적으로 계약 6개월 정도만 제가 해서 페이를 받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일을 또 마무리해서 또 다른 나라에 가서 또 일을 하고 이렇게 이제 디지털 유목민처럼 이 직업을 하는 친구들 굉장히 응원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부동산 리모델링 전문가시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떤 분야입니까? 지난번에 이제 어쩌다가 경매 얘기만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겁니까? 부동산 리모델링. 여러분 그 인테리어는 잘 아시죠, 그죠? 네네. 인테리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막 요즘에 그 인터넷에도 굉장히 정보가 많죠. 인테리어는 이제 내부에 이제 좀 우리가 우리 개성껏 우리가 이제 원하는 대로 예쁘게 이게 약간 미관적인 부분이 많아요. 인테리어는 사실 큰 건축적인 그런 지식이 없어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는데 리모델링의 개념은 이제 건축 행위와 인테리어의 중간 개념 정도. 그래서 건축을 좀 어느 정도 알아야지만 집의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 그다음에 집의 기능적인 문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이 너무 추워가지고 집에만 가면은 너무 난방비가 많이 들어요. 라든지 집이 이제 너무 물이 새는데 그 물이 새는 거를 많은 분들이 주부분들도 이제 뭐 도배를 다시 하고 아니면 칠을 다시 하고 이렇게 그냥 막는 걸로만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원인을 모르시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원초적인 원인을 찾아서 고치는 게 이제 리모델링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건축 구조나 기능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렇게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그런 강의를 시작했죠. 네. 리모델링을 필요로 한 곳들이 꽤 많죠, 우리나라에. 예. 지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 중에 거의 한 36% 이상이 노후된 건축물이고요. 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저층주거지 뭐 이런 데는 72%가 다 노후주택입니다. 노후주택이 뭐 30년, 지은 지 30년 이상 넘은.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그래서 정부에서 도시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약간 미니 개발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지역에서 해제되는 또 지역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해제되는 지역은 그냥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집은 뭐 조금씩 고쳐가면서 살면 되는데 거기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기반 시설 그리고 이제 그 동네는 계속 공원이 안 들어온다든지 애기들 놀이터가 뭐 없을 수 있잖아요. 땅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소유주나 그 주인분들은 실제로 내 집을 이제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이쁘게 문제가 아니고 건축적으로 어떻게 더 수명을 늘릴 수 있는지 이 집이 이제 뭐 50살 먹었다고 하면 적어도 내가 20살로는 못 만들어도 30살이나 40살 정도라도 조금 시간을 되돌려서 내가 조금 더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집을 기능을 좀 개선시키는 방법들을 좀 사실은 좀 교육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예 성형수술까지는 힘들어도 이 집에다가 보톡스 정도는 놔주는 게 이제 리모델링의 어떤 단계다.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막 되네. 70대 할머니가 사실은 뭐 성형을 한다고 해서 20대로 돌아가는 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뭐 피부를 좀 좋게 개선을 건강을 내부를 좀 건강을 개선을 해서 한 40대 정도로 유지할 수 있게끔 유지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행위가 이제 리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노후주택에 대한 정의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바뀐 겁니까 최근에 노후주택에 대한 기준이? 노후주택은 뭐 40... 그냥 오래된 주택을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지역은 그게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으로 될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은 해제가 됐고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재개발이 뭔지 재건축이 뭔지 혹시 구분되셔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솔직하게. 재건축이랑 재개발 뭐가 다른 겁니까? 재건축은 건축을 새로 하는 걸 재건축이라고 하죠. 재개발은 개발을 새로 하는 걸 개발이라고 하죠. 알았어? 아니고요. 그렇죠. 재방송이 방송을 다시 하는 걸 재방송이라고 하죠.
재개발은 아파트가 아닌 빌라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이런 이제 아파트 이외의 주택들이 아예 도시 기반 시설과 함께 이제 새로 아파트가 지어지는 거를 재개발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재건축은 헌 아파트. 기존의 아파트 있잖아요. 헌 아파트가 이제 부수고 새 아파트로 되는 걸 이제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 부동산에 이제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낡은 집에 대해서 좀 귀찮아하고 낡은 집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좀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낡은 집은 경매나 이런 거에서 좀 많이 유찰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또 특히 건물 같은 거. 건물도 이제 우리 나이처럼 수명이 있거든요. 건물도 이제 막 100년, 200년 이렇진 않아요. 우리나라 콘크리트 수명이 거의 50년에서 60년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당시에 어떤 이제 기술에 따라서 어떤 건물은 굉장히 튼튼하고 어떤 건물은 굉장히 또 빨리 노화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건물이 이제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그게 이제 뭐 수익으로 따지면 이제 틈새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싸게 물건을 매입을 해서 일단은 이제 원래의 그 제품을 한번 가공을 하는 거죠. 리모델링은 한 번은 가공을 하면 아예 이제 새로운 상품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중간에 힘이 들죠, 그죠? 힘도 들고 내가 모르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두려움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이제 좀 특강도 해드리고 이러면서 이제 좀 기법들을 좀 많이 알려드리고 있죠. 그 이제 리모델링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저번 주에 이제 저희가 일본에 100년 넘은 기업들을 이제 공부하러 갔는데 가면서 이제 건축물들도 같이 공부를 했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해 뭐냐면 환경이 이들을 지배했구나. 그들은 지진이 많이 나니까 어때요? 건축물을 만들 때 대강 만들지 않잖아요. 정말 오와 열 그다음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도 안전하게 그래서 정말 작은 집안 하나도 너무 완벽하게 만든 걸 보면서 이 사람들 우리가 이런 거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